Yeah? My name is Optimus Prime. 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대사님 디스커버리 펀드 아시죠? 고려대 교내 기업지배연구소 기금 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학회 기금 관리위원장을 맡아 계실 때 이 디스커버리 펀드에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맞죠, 대사님? 네. 우리 주중 대사관에 금년 3월달에 금융관이 신설되면서 부임을 했습니다. 현재 그 금감원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디스커버리 펀드 조사 사건 이 내막 조사에 금융관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가?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금융학회 등 학교 연구소 기금은 수익을 내고 이미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의적으로는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 한편 해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사님 디스커버리 펀드 아시죠? 네. 네, 그 대표로 계신 분이 이제 장하원 씨라는 분이신데 2016년에 설립을 하셨고요. 이 설립 펀드에 2017년에 우리 대사님께서 그 설립했던 그 이전에 설립했던 그 고려대 교내 기업지배연구소 기금 이 기금을 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투자한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한국금융학회라는 학회가 있는 모양인데 그 금융학회에서 대사님께서 학회 기금 관리위원장을 맡아 계실 때 이 디스커버리 펀드에도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건 맞죠, 대사님? 네. 법적으로 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도의적으로는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편 해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후에 2017년 5월에 우리 대사님께서 청와대에 입성을 하셨고 그 국채은행 기재부가 지분 53%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업은행이 2017년부터 2년 동안의 디스커버리 펀드를 무려 6,792억, 약 6,800억 원어치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4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투자 운영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있다 이래서 적발이 돼서 자산이 동결되었고 그리고 작년 4월부터 환매가 중단되면서 914억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는 상태다. 고 대사님 맞죠? 그 정확한 숫자는 숫자는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경인에 맞춰 숫자를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제 이 피해자 측들의 주장입니다. 이 피해자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분들 말씀에 하면 기업은행이 이 상품을 팔 때 우리 대사님 동생, 그리고 장하원 씨가 되겠죠. 대사님의 동생이 파는 상품이라고 적극 홍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고 대형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이 신생 사모펀드를 대규모 판매한 것은 이 대사님 그 당시 정책실장을 맡아 계셨던 것 같은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배경이 연관되지 않았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게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아직 조사 내용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만약 이 조사 결과 이게 불완전 상품이다,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 장하원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이 돌아갈 소지가 있죠, 대사님. 어떻습니까? 좀 답변 드릴까요? 법적 책임이 돌아갈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대사님께 물어봅니다. 불완전 상품이다, 하자 있는 상품이다. 판매는 판매사의 문제인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질문하려는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주중 대사관에 금년 3월 달에 금융관이 신설되면서 부임을 했습니다. 직제는 1월 달에 금년 1월 달에 신설되었고요. 그래 첫 금융관으로 가신 분이 계신데 송모 씨가 되시는데 이분은 부의사관이시고 바로 그 직전에 금융위원회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셨고 경희대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분이 부임하신 거 맞죠, 대사님? 네,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 그 금융위원회에서 계시다 가신 이 송 부의사관 이분이 그 중국에 신설된 금융관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중국에 뭐 연구가 계신 분도 아니고 또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도 아니고 중국에 근무했던 경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그리고 2020년 금년 3월에 부임을 하시는데 금년 3월 11일에 WHO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3월 달에 중국 경제를 포함해 전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왜 그때 그 금융관이 하필 부임을 했을까, 필요했을까, 그런 의문을 제가 가지고 무엇을 하셨는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답변을 받아보니 중국의 금융정책 현황과 주요 이슈를 점검하고 금융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한국계 금융회사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한국계 업계 쪽하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일을 주로 하셨고 명확하게 그동안 성과를 내놓으신 것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중국 대사관에는 기재부에서 보낸 별도의 재정관이 계시죠? 대사님? 재정관이 있습니다. 예, 재정관이 계신데 굳이 이분이 왜 갑자기 신설을 직제도 대사님께서 직제를 신설하셨고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시기에 갑자기 가셨을까? 우리 속담에 오얏나무 아래에서 각근을 고쳐 매지 말라 이런 말이 있는데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 현재 그 금감원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말씀은 디스커버리 펀드 조사 사건 이 내막 조사에 송 금융관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대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질문해 주신 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금융학회 등 또 학교 연구소 기금은 수익을 내고 이미 회수가 되었기 때문에 더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금융관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이 최근에 이 금융시장, 특히 이제 은행 부분에서는 세계 그 규모가 1위고 자본시장도 미국에 의해서 2위로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전혀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중국에서 역할이나 또는 영업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신규 인가를 받거나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금융당국, 정부 당국 간의 대화 채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중국이 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면서 이제는 이제 외국에서 자본을 들여오는 것만이 아니라 외국 기업이나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 국내에서 유한화로 이 투자 또는 이제 이 금융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의 이 자산운용사 또 금융사를 인가를 계속해서 해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중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중소기업들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중국 내 금융 혜택을 보지를 못하고 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취임한 이후로 금융관만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지원할 중소기업관과 금융관이라는 두 이 직책을 보완하는 것이 앞으로 더욱 커져가는 한중 간의 경제협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겠다 해서 작년부터 추진이 되었던 일이고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금융관이 작년에 부임 결정이 됐고 올해 부임을 했는데 이미 부임해 와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한 가지 예를만 든다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한국의 그 금융사가 자산운용을 중국 내에서 인가를 받지 못했었는데 딱 한 회사만 인가가 받았는데 우리 금융관이 새로 부임한 이후로 그 중국의 금융당국과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서 이 자산운용사 인가를 곧 해주겠다라고 저희가 통보를 최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금융당국과 한국 금융당국 간의 정기적인 그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것도 지금 논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융위원회 파견 오신 금융관이 제 동생의 회사와 관련된 것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냐 하는 것은 전혀 제가 볼 땐 좀 빗나간 이야기가 아닌가 싶고 이거는 순전히 중국의 금융시장의 확대, 한중 간의 경제 교류가 커지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금융 지원 이런 문제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또 금융관이 온 다음에 이 코로나 위기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한국 금융회사들과 한국 그 상공인들, 중소기업들과 함께 자담회 또 협의회를 통해서 지원 가능한 방안이 없는지 이런 것도 모색하고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을 예, 하고 정리 좀 있다는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